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라는 설명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설명적이고 실증적이에요. 실증적이라는 것은 실제 예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재는 네트워크 이론이고, 자, 제목이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잖아요.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 이론의 활용 가치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은 네트워크의 이론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사례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때, 전염병이 확산될 때, 그 다음에 인터넷 엔진 개발할 때, 기업이 제품을 홍보할 때, 이런 사례를 들어서 네트워크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 네트워크 이론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들어서 실증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설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부분에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소개하고요. 네트워크를 생긴 모양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사례를 들어, 그러니까 예시가 사용됐겠죠. 설명 방식. 생긴 모양을 분류하고 있어요. 자, 생긴 모양에 따라서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가 있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가 있대요. 그래서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하대요. 여기서 노드는 선을 말하고요. 선은 연결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하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 라는 얘기고요.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허브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척도 없는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여기서 허브는 몇 개 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허브라고 하고요. 척도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숫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네트워크다 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항공망 같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허브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절대적 최적화, 상대적 최적화, 그 다음에 POA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을 교통체증이라는 예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절대적 최적화, 그 다음에 상대적 최적화, POA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요. 이것을 교통체증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최적화란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말하고, 상대적 최적화란 개인의 만족도가 큰 값을 말해요. POA라는 것은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것이다. POA가 크면 개인의 만족도는 높고 시간이 낭비되어 수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POA가 작으면 효율은 높으나 개인의 만족도가 낮다. 극단적으로 POA가 1이 되면 효율과 개인의 만족도가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그래서 POA 값이 1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POA가 1보다 커진다.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효율성이란 뭘 말한다고요? 시간적으로 낭비가 없는 것, 즉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것,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 즉 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말하고요. POA가 1이 될 때 절대적 최적화, 상대적 최적화 값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이상적인 값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체증, 그죠? 우리 이 절대적 최적화, 상대적 최적화, POA 값을 교통체증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통체증 이미지를 통해서 POA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장 좋고 바람직한 방법, 그것은 바로 뭐예요? POA 값이 1이 되는 것.
그럴 때는 교통체증이 가장 없는 상태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운전자들이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모두 지름길을 택한대요. 자, 여기가 지름길 X고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인데 PO의 값이 1이 되는 것, 즉 수학적으로 가장 좋고 바람직한 길이 되는 것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지름길로 5, 고속도로로 5, 만약에 10명의 운전자가 있다면요, 이렇게 5대 5로 나눠가는 것이, 나누어 이제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절대적 최적화 값인데, 즉 POA가 1이 되는 값인데,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모두 지름길을 가서 POA 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POA 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적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실제로 운전자들이 이기심 때문에 모두 지름길로 갈까요? 자, 만약에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길이 지름길로 가면, 한 사람이 지름길로 가면 1분이 걸리고 두 사람이 지름길로 가면 2분이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10사람이 지름길로 간다고 해도 10분이 걸리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한 사람이 가든 10사람이 가든 무조건 10분이 걸립니다. 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은 일로 가도 10분, 일로 가도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고속도로로 갔어. 그러면 최소한 1분은 줄일 수 있죠.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고속도로로 가면 1분을 줄일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두 사람이 고속도로로 가면 2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 길, 지름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PO의 값은 1보다 많아진다. 따라서 교통체증은 발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형성 원인은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건데, 자, 복잡계를 가진 허브를 가진 네트워크, 여러 개의 선이 집중되는 것을 허브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허브를 가진 것은 복잡계를 가진 네트워크라고 했고, 네트워크의 모양에 따른 분류로 보면 항공망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우리 사회는. 왜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이다. 그래서 허브를 가진 복잡계가 생겨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 법칙은 뭘 말하는 걸까요?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겠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정보 혹은 많은 선이 있는 곳을 아까 허브라고 그랬어요. 허브에 더 많은 선이 닿을수록 혹은 자신의 선이 닿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이 더 많은 허브 쪽으로 조금 더 몰리는 현상. 그래서 몰리는 쪽으로만 몰리고 몰리지 않는 쪽으로는 아예 몰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빈익빈 부익부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법칙 때문에 허브를 가진 복잡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라는 제목이 갖는 의미이겠죠. 자, 그럼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냐?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통체증 문제를 이 네트워크 연결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지문에서는 아까 1에 나온 그림 1에 나온 것과 그림 2, 3을 또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그것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서 교통체증도 해결할 수 있는데, 단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교통체증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교통체증의 문제를 네트워크로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즉
교통체증의 문제점 혹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거론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 연결망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교통체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허브를 찾아 우선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허브, 여러 개의 연결선이 있는 그 지점을 찾아요. 즉 전염병이 몰려있는 지역을 찾으면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등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교통체증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간에 어떤 교통망이 더 막히는지 문제를 좀 더 쉽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검색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 자, 검색 엔진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죠. 그럼 그 개별 IP 주소, 이 지문에선 노드라고 했습니다. 노드가 검색 사이트에, 즉 허브에 검색어를 치죠. 그럼 이것이 빅데이터와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즉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한 기업의 홍보 제품도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A라는 사람에게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에게 요 소문자 A라는 제품을 줬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품을 줄 때,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을 줄 때, 이 A라는 사람에게 이 A 제품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줘요. 그래서 이 A라는 제품이 더 많은 허브 혹은 가장 빠르게 허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을 바로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허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몇 개의 선이 노드에 집중되는 것, 즉 정보 연결망이 많이 있는 것. 그러면 이 A라는 제품이 허브에 빨리 도달할수록 이 A 회사의 제품 홍보는 효율적이 되는 거죠. 이런 데도 활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게 일단 이제 내용 전개 방식 많이 나오겠죠. 내용 전개 방식이 뭐 비교, 대조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 있고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답도 있고요. 예시도 있겠네요. 요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전개한다. 요거 한 문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거 한 문제 나올 거고, 이제 교통체증을 계산하는 거, 이것과 관련해 하나 더 있죠. 그림 1, 2, 3 요거 비교하는 거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나올 것 같아요. 활용 분야에서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활동까지 하고 나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봅시다. 머리말 세상은 복잡게 네트워크 소제목을 달아서 내용 이해를 돕고 있네요. 세상은 복잡게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상의 네트워크다. 이런 말이죠.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자, 봅시다.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둘의 성격은 달라요.
왜냐하면 실제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인터넷 공간은 가상이기 때문이죠.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로 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여기에 정의의 설명 방식이 쓰였네요. 그래서 대상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한 후에 다음 내용을 전개하는 내용 전개 방식이 쓰인다. 이것도 이제 한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네트워크란 뭐래요? 점과 선으로 연결됐대요.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된다. 자, 점이 뭐라고요? 개인이래요. 이렇게 같은 색깔로 표시해 둡시다. 그 개인의 사회관계가 선이 된다. 선이 바로 사회관계래요. 선이.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다 뭐가 되겠어요? 선이 되겠죠. 즉 사회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복잡한 네트워크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자,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다. 그렇게 되어 결국 점과 선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한다.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사회에서 점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컴퓨터와 노드, 선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에서는 사회관계,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는 랜케이블 기기, 전자기기, 연결선을 선이라고 한다. 요거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실제 사회와 가상의 공간 인터넷은 모두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 공통된 것끼리 묶는다면 점, 개인, 컴퓨터, 선, 사회관계, 랜케이블, 기기, 전자기기, 연결선. 아까 점에서 점, 개인, 컴퓨터, 노드. 자, 하나의 종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봅시다.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내용 전개 방식 뭔가요? 바로 분류가 되겠네요. 자, 분류 기준은 뭡니까? 생긴 모양.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또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아까 노드가 뭐라고 그랬죠? 점이라고 했어요. 점, 즉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를 띈다. 이게 바로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죠. 이 점이 뭐가 돼요? 노드가 되고, 이 선이 사회관계, 기기, 전자기파 혹은 연결선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를 띈다. 정말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이걸 말하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 점에, 이 점에 연결되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다. 그럼 허브는 뭐예요? 몇 개의 노드,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것. 그럼 이게 뭐야? 몇 개의 노드, 선에 집중되는 것. 요거 이렇게 집중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허브라고 한대요. 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자, 복잡계 네트워크인데 척도가 없다. 척도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숫자가 없다는 것. 특정한 숫자가 없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적도가 없다는 것은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항공망에서는 각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분포가 매우 넓어서 특정한 숫자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문단에서는 네트워크를 생긴 모양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했죠. 고속도로망 네트워크, 항공망 네트워크.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개로 분류한 후에 이 두 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 3문단 봅시다. 자, 1문단에서는 우리 실제 사회와 가상의 인터넷 공간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고속도로망, 항공망 네트워크가 있다. 항공망 네트워크는 연결 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아주 다양한 허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무엇과 같을 거예요? 다양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사회는 아마 항공망 네트워크의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보면 많은 경우 복잡한 항공망 같은 척도가 없는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일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고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답법이 쓰였다. 고 할 수 있네요.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은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한다.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문의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유명한 논문은 뭐가 된다는 거죠? 허브가 된다는 거예요. 허브가 된다는 것은 연결된 선이 매우 많다는 거죠. 자, 이것은 누리 문서, 웹페이지 혹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것에 많이 몰린다. 다시 말해 소위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에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복잡계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유명한 것,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이 허브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빈익빈 부익부와 같다. 부자인 사람은 더더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더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법칙에 따라 복잡계 네트워크를 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문단에서는 우리 사회는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에서는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 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본문 1 소제목이 교통체증과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의 사례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교통체증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교통체증이다.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당연히 도로망을 잘 설계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운영해야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잘 정비하고 설계하면 교통체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와 어긋나는 역설이 생긴다. 즉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망도 잘 설계하고 잘 운영해도 여전히
교통체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로 교통체증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말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다.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늘 해결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고 그럴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는 왜 생기냐? 개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라 문단에서는 네트워크 이론 활용 방안의 예로 뭘 들었어요? 교통체증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에서 왜 교통체증의 역설이 일어날까요?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교통체증도 알고 보면 도로교통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동력학 문제다. 자, 동력학이란 뭐예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힘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을 말하죠. 자, 그래서 교통체증도 동력학으로 바라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어떤 복잡한 도로망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자동차가 그 도로망에서 잘 갈 것인가? 길이가 길면, 즉 가야 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거리와 시간은 비례관계다. 또한 도로가 넓으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면 도로의 넓이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를 빨리 가려면 거리가 짧아야 되고 멀지 않아야 되고 시간이 도로가 넓어야 된다라는 것 알 수 있네요. 따라서 걸리는 총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고 정비례 관계고 도로의 폭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짧아야 되고 도로의 폭은 넓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거리는 긴 거고 도로의 폭은 좁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의 수량, 차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차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차의 개수와 비례하고 거리에도 비례하지만 도로의 폭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동일한 도로에 차들이 몇 대가 함께 지나가는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도로 교통망에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는 거리, 도로폭, 차량 수가 변수가 된다. 자,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 첫째 거리, 둘째 도로폭, 셋째 차량 수. 자, 그럼 이것의 비례관계. 운행 시간이 길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고 도로폭은 좁다는 얘기고 차량 수는 많다는 얘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로교통망에서 운행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거리, 도로폭, 그 다음에 차량 수이다. 이것은 동력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이 도로교통체증도 뭐라고요? 네트워크로 활용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설도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모순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실제 사회와 사회 공간은 실제 사회와 가상 공간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점은 사회에서 각 개인과 같고 인터넷에서는 컴퓨터고 네트워크 이론에선 노드에 해당한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본문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말하며 인터넷에서는 랜 케이블 전자기파를 말하고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연결선을 말한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네트워크의 종류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띈다. 이것을 바로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척도가 없다는 것은 선의 분포가 선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아주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모여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허브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다음에는 다에 나타난 추론. 자, 다에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해요.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뭐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허브가 생기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바문단. 자, 다음 문단 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갈게요. 이 내용이 좀 길고 또 계산해야 할 것도 있고 뒤에 학습 활동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 봅시다.